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데이즘 뉴스. 이번 시간에는 주식 관련해서 목표 주가가 상향된 종목들,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이 목표가가 상향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목표가가 상향된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시가총액 25조 원 이상인 종목들 가운데 이번 주에 목표가가 상향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일단 먼저 시총 1위, 우리나라 시총 1위 삼성전자를 살펴봐야겠죠. 금요일 종가가 88,800원이었습니다. 네, 88,800원. 삼성전자로서도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지난 한 주 동안 아주 부지런히 목표 주가를 높여잡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하이투자증권에서 10만 원 제시했네요. 역시 뭐 투자 의견, 매수 의견 유지했고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일단은 4분기 실적이 전망치에 부합했다라는 판단에서 이런 목표 주가 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1월 6일에는 DS투자증권에서 10만 4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역시 업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펀더멘탈도 좋아지고 있고 그런 이유에서 목표 주가 상향이 이뤄졌고 4분기 영업이익을 9조 원으로 봤죠. 네, 정확하게 맞췄네요. 1월 6일 날 예측을 한 건데 1월 8일 날 발표가 됐죠. 영업이익 9조 원 정확하게 맞췄고 역시 그 환율 하락 효과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이 실적에는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고요. 그리고 수급 개선, 또 파운드리의 이익 성장이 결국 구조적 성장의 원년이 될 것이다. 올해 2021년이.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올려잡았다라는 설명이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같은 날 1월 6일 날 1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시가총액 500조, 수급 균형을 넘다. 새로운 길, 커다란 방향성을 본다라는 코멘트를 했네요. 자, 1월 5일 날 하나금융투자는 11만 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삼성전자 목표가 중에 가장 높이 잡은 액수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 어떻게 계산이 나왔냐면 사업부별로 PER을 각각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장 쪽에 들어가는 하만이 30배 PER,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25배, 메모리 반도체 20배 적용됐고요. 그리고 또 순현금 100조 원에 2배가 적용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당 확대 가능성까지 고려가 됐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전날 1월 5일 날에는 IBK 투자증권에서 9만 7천 원을 제시했죠. 4분기에 반도체 비용이 환율 영향으로 조금 부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었고요. 하지만 반도체는 그런 환율 영향이 있지만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좋고 또 모바일도 조금 뭐 좋지 않은 뭐 그런 흐름들을 예상했었습니다. 자, 1월 4일에는 이제 세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KTB 투자증권에서 9만 5천 원 제시했고 키움증권에서 10만 원 제시했고 하이투자증권에서 9만 6천 원 제시했습니다. 원화 강세 영향으로 역시 4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소폭 밑돌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다만 올해 2021년에는 반도체 중심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망된다. 특히 메모리 부문은 D램 가격 반등 속도가 빨라지면서 추가 실적 상향 조정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21년 상반기 메모리 업계 증설은 제한적인 가운데 전방 수요는 전 부문에 걸쳐 예상보다 강한 모습이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증설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공급 양은 뭐 늘 그런 요인이 없다. 하지만 수요는 예상보다 강한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메모리 부문의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키움증권은 4분기 영업이익 9.2조 원을 예상했었고요. 세트 부문의 부진을 점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8조 원을 지금 예상했는데요. 키움에서는. 그렇다면은 분기 대비로는 일단은 작년 4분기보다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분기 실적이 바닥을 지나갈 전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업종에서 탑픽을 유지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역시 4분기 전망치를 영업이익 9조 원으로 좀 낮춰 잡았는데 역시 맞았죠. 네, 9조 원 영업이익 맞췄고요. 반도체 부문 회복은 예상대로 발생 중.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이 회복할 것이다.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가가 지금 88,800원인데 이거보다 대략 지금 보니까 뭐 9만 원 후반에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초반 뭐 이렇게 지금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보다 10% 이상, 뭐 한 넉넉 잡아서 20% 정도 목표 주가와는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증권사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 월요일부터 계속 이렇게 그 상향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계속 올라서 결국 88,800원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시총 2위 SK 하이닉스입니다. 금요일 날 13만 8천 원에 마감을 했는데 지금 목표 주가를 보면 지금 월요일 날 발표한 이 두 곳 14만 원, 14만 5천 원 이거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벌써. 그죠? 그리고 이제 1월 7일 날 NH투자증권이 17만 원, 그리고 1월 4일 날 하이투자증권이 17만 원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 현대차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은 16만 원을 각각 제시하면서 올려잡았습니다. 자,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 올해 D램 수급이 예상보다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당초 기대치를 조금 밑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뭐 설비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소폭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또 D램 수급이 기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수요는 지금 증가하는데 어떤 설비 투자, 캐파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아까 수급 측면에서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보다는 제한적이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가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자, 그리고 뭐 작년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부분은 이제 한국투자증권이랑 하나투자증권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죠. 한국투자증권은 기대치를 조금 하회할 것으로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데 하나투자증권은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 결과가 나와 보면 알겠죠.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은 기존 대비해서 16%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영업이익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지금 좋아질 것으로 수정했다는 뜻입니다. 자, 하이투자증권은 4분기 실적 또 올해 1분기 실적 다 예상을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하나투자증권이랑 같은 의견이었네요. 일단 기대치를 웃돌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원화 강세 영향으로 4분기 영업이익은 조금 컨센서스 대비 소폭 하회할 전망이다. 이 부분도 역시 자, KTB 투자증권은 한국투자증권과 또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트그로스는 D램은 8% 증가, 낸드 플래시는 2% 증가로 가이던스 소폭 상회할 전망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평균 판매 단가는 D램은 떨어지고 또 낸드 플래시도 떨어질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네요. 전방 수요 호조로 세트 업계와 동사 메모리 재고는 정상 수준 회귀. 그러니까 KTB 투자증권은 상당히 조금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원화 강세 영향으로 4분기 영업이익이 조금 그 컨센서스보다는 낮을 것이다라고 보면서 역시 그 평균 판매 단가 역시 조금 떨어질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는 그런 모습. 역시 그렇기 때문에 타사에 비해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하긴 했습니다만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점 참고로 하셔야겠네요. 자, 같은 날 유진투자증권은 14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예상보다 양호한 수요 그리고 불확실한 공급으로 가격의 방향 전환이 가시권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아직까지는 방향이 하락 방향인데 이제는 이 수요는 양호하고 공급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방향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시권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해석이죠.
어쨌든 SK하이닉스에 대한 평가는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4분기 실적 예상에 있어서 기대치보다 좋을 것이다, 혹은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올해는 어쨌든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대략 대부분의 공통적인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SK하이닉스 뭐 16만 원을 뭐 평균 목표 주가로 본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한 2만 원 정도니까 한 15% 정도, 15% 정도 지금 상승 여력이 있다, 뭐 이렇게 대충 계산이 되네요. 자, LG화학 역시 시총 3위 종목이죠. 사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죠. 2020년 뭐 중반 뭐 이럴 때만 해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네이버, LG화학 요 세 종목이 시총 3위를 놓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계속 3위를 유지하다가 이제 조금 주춤하면서, 그리고 LG화학이 또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순위를 뒤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일단은 2020년은 LG화학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LG화학이 3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자, 지난 금요일 1월 8일 종가도 99만 9천 원, 무려 99만 9천 원입니다. LG화학 주가가 대단하네요. 그때 물적 분할 이슈 나왔을 때 60만 원 초반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죠. 그때 막 한 70만 원 갔다가 60만 원 초반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99만 9천 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지난주에 이제는 100만 원 넘는 목표 주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25만 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고, 뭐 110만 원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작년 11월에 그 여수 NCC 공장, LG화학 NCC 공장에서 뭐 작은 화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서 잠깐 그 공장 가동이 멈췄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 4분기 실적에도 조금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한 1,500억 정도, 그 정도 비용 반영이 될 거다라는 그런 관측이 있더라고요. 그런 여수 공장 차질에도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전기차 시장 성장, 뭐 전기차 시장이 많이 지금 성장한 상태인데, 올해도 아마 계속 그런 성장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역시 핵심이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고속 질주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고요.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는 못 미칠 것이다. 역시 아까 여수공장 차질이나 뭐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표 주가는 상향되고 있고 110만 원, 120만 원, 125만 원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종가와 대비하면 뭐 적게는 10만 원, 그러니까 10% 정도죠. 많게는 25만 원, 그러면 25%네요. 10%에서 2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역시 5손가락 안에 드는 네이버. 1월 8일 종가가 31만 2천 원. 네. 여기도 계속 최근에 30만 원을 못 넘고 20만 원 후반대에서 움직이다가 금요일 날 좀 강세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30만 원을 넘어서 31만 2천 원에 마감을 했는데, 지난 한 주간에도 목표 주가 상향이 세 곳에서 있었고 38만 원, 40만 원, 42만 원 이렇게 날마다 조금씩 목표 주가가 더 높은 목표 주가의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조금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영업 마진이 20% 이것을 사수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역시 인터넷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의 장점은 이런 영업 이익률이 높다는 거, 마진이 높다는 거. 제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마진율이죠. 제조업은 한 4, 5%, 뭐 7, 8%만 나와도 아우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원가 같은 게 많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인터넷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은 원가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유지해야 되니까 마진율이 높은 만큼 그 마진율을 계속 유지하거나 혹은 높여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영업 마진율 20%를 사수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 그리고 3월에는 라인과 야후의 통합법인이 출범한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일본 시장에서 상당히 좀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4분기에도 커머스가 성장을 견인했다. 그리고 검색 플랫폼도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고, 역시 커머스에서 그동안은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던 그런 수익화, 이런 것들에서 성과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주목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합친 성공 요인, 이런 여러 가지 영상 컨텐츠 쪽에도 네이버가 지금 계속해서 힘을 쏟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네이버의 앞날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 31만 원에서 목표 주가 비교를 해보면 뭐 20% 이상, 30%까지 지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자, 그리고 삼성 SDI입니다. 뭐 LG화학과 더불어서 2차 전지 테마로 상당히 뜨거운 상승세를 보였던 삼성 SDI인데요. 종가가 73만 9천 원까지 올라갔네요. 네, 한 40만 원대까지 계속 40만 원대에서 꽤 많이 오래 움직였던 기억이 나는데,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데, 어느덧 50만 원대, 60만 원대를 넘어서 지금 70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날 KTB투자증권은 73만 원을 제시했는데, 자, 금요일 종가는 이미 그걸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신한금융투자가 75만 원을 제시했고, 목요일에는 삼성증권이 8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삼성 SDI 4분기 실적의 계절성은 없다. 그리고 2021년 실적 눈높이가 상향됐다. 이런 어쨌든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실제로 또 그 기대감에 맞춰서 또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글로벌 전기차 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은 한국 배터리 업체에는 호재다라는 평가.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1조 한 4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하면 78% 증가하는 그런 수치다. 올해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네요. 자, 작년 4분기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중대형 전지 부문에서 실적 개선세가 전망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전 세계 친환경 정책과 맞물려서 2차 전지 업계 밸류에이션 재평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작년에 중국의 CATL 주가가 228% 상승했고 시가총액이 약 140조 원에 육박했다.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삼성 SDI는 그동안 많이 저평가됐었고, 뭐 73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게 KTB 투자증권의 그런 전망이었는데, 지금 금요일날 이미 넘어버렸어요.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금요일 종가가 43만 4천 원을 기록했는데요. 한 주간 조금 여기는 뭐 들쑥날쑥하네요. 44만 6천 원부터 53만 원까지 지금 목표 주가 나와 있고요. 그 중간에 뭐 48만 원도 있고 50만 원, 51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뭐 4분기에도 성장을 지속했다. 그리고 올해도 신사업 성장이 주가 상승의 키다라고 의견하고 있고, 대신증권은 업종 탑픽 의견을 유지했고, 본업 성장이 지속하고 있고 자회사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좋게 보고 있고요. 자, 4분기 매출과 이익이 동시 성장 지속되고 있고, 커머스, 배송상품 선물, 톡스토어 확대, 뭐 유료 콘텐츠, 일본에 이어 미국과 중국으로 뭐 진출하는 모습, 페이가 본격 서비스 다각화하고 있고, 모빌리티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그리고 올해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카카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다양한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 대호조, 그리고 컨센서스 부합할 전망이다. 그리고 뭐 카카오톡의 도움 없이 카카오가 많이 성공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최대 만화시장 일본에서 피코마라는 이 서비스가 최고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많게는 20% 이상, 적게는 뭐 10%, 15% 정도, 15%에서 20% 정도의 상승 여력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이죠. 종가가 금요일날 28만 3천 원이었는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 24만 원, 33만 원, 32만 원 이렇게 제시가 됐네요.
화요일 날 대신증권이 제시한 24만 원은 이미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던 32만 원, 33만 원 이 정도 수준 얼마나 빠르게 달성할 것이냐. 이제 지금 뭐 한 15% 정도 상승 여력 남아 있나요?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현재 주가에 내재된 배터리 사업 가치가 한 6조 원 정도로 평가된다.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배터리 사업의 가치 상승을 반영해야 된다. 자산 유동화로 배터리 사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주목하고 있고 4분기 영업이익은 일단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시장 기대치 하회 전망, 대신증권에서는 이런 부분에 조금 주목하면서 역시 목표 주가를 그렇게 높게 잡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본다면 상승률이 한 15% 정도 될 것이고 여기 24만 원으로 본다면 이미 뭐 목표 주가를 넘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자,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금요일 날 29만 4천 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목표 주가 35만 원, 36만 원, 39만 원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4분기 실적 스프레드 개선, 그러니까 스프레드 개선이라는 것은 원재료 가격과 포스코가 이제 만들어서 파는 제품 가격의 차이, 마진이라고 보면 되겠죠. 쉽게 말해서 그 마진이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올해 1분기 실적 또한 기대된다 라는 평가. 그리고 친환경 트렌드에 적응하는 그런 포스코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의 1조 원대 회복할 전망이다라고 유한타증권은 보고 있는데요.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제품 가격은 버틸 수 있는 환경이다. 그만큼 수요가 어느 정도 견고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죠.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8,617억 원 정도 전망하고 있다는 하나투자증권의 의견도 있고요. 글로벌 철강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이런 움직임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이 바로 코스피 시총 16위, 시총 25조 원을 살짝 넘는 그런 종목이죠.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163만 8천 원인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 삼성증권에서 222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역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 어닝 시즌에 믿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LG생활건강 이런 평가입니다. LG생활건강 중국에서 상당히 좀 중국 시장, 화장품 시장에서 좋은 모습 나타냈고 또 럭셔리 브랜드로서 실적도 상당히 좋았다. 라는 부분들 많이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데이점 뉴스. 지난주에 이번 주에 목표 주가가 상향된 종목들 그리고 그 이유들 중요한 내용들 포인트를 좀 짚어봤고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또 다음 주에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총 25조 원 이상 종목 중에서 목표 주가가 상향된 종목만 추려봤고요. 그 이하의 종목들도 정리되는 대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실 때는 뭐 개개인마다 그 전략이 다르시겠지만 뭐 전문가가 아니시라면 제 생각에는 분산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 이 원칙만 좀 지켜나가셔도 최소한 큰 리스크는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수익을 뭐 내지는 못하더라도 아주 큰 손해는 피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